1. 목수인 체리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처럼 울고 웃는 나무 토막을 만나게 된 이야기.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토막 하나가 늙은 목수의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수의 이름은 안토니오였는데 잘 익은 체리처럼 반질반질하고 새빨간 코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체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체리 할아버지는 나무 껍질을 벗겨 다듬으려고 도끼를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들릴락 말락 가느다랗게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착한 체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들려왔는지 멍한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잘못 들은 게야. 일이나 계속하자. 체리 할아버지는 다시 도끼를 집어들고는 능숙한 솜씨로 곁가지를 내리 찍었습니다. 아예 아프잖아요. 체리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이 툭 튀어나오고 쩍 벌어진 입으로는 혀가 턱까지 쑥 빠져나왔습니다. 체리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는 인정사정 없이 벽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그 자그마하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리 할아버지는 손으로 가발을 감싸쥐고 억지 웃음을 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그래, 아까 그 목소리는 헛들은 게 틀림없어. 하지만 무서운 생각이 밀려와서 체리 할아버지는 애써 용기를 내려고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토막을 다듬으려고 대패를 아래 위로 밀자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키득키득 웃는 소리였습니다. 불쌍한 체리 할아버지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새빨갛던 코는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해 있었고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2. 체리 할아버지는 친구인 주세페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나무 토막을 줍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춤추고 칼싸움도 하고 공중제비도 돌 줄 아는 멋진 꼭두가시를 만들려고 나무 토막을 가져갑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체리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세울 힘도 없이 앉은 채로 겨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활발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페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의 가발이 옥수수로 만든 콘스프와 너무나 비슷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제페토 할아버지를 콘스프라고 놀려대곤 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변덕쟁이에다 성질이 불같아서 그 앞에서 콘스프라고 불렀다간 난리가 납니다. 여긴 어떻게 온 건가, 제페토? 어떻게 오긴, 걸어서 왔지.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나무로 꼭두가시를 만들어야겠어. 춤도 추고 칼싸움도 하고 공중제비도 돌 줄 아는 아주 멋진 꼭두가시 말이야. 훌륭해요, 콘스프. 아까 그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틀림없이 아까 그 목소리였습니다. 콘스프라는 말에 제페토 할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사람을 놀리고 그래? 놀리긴 누가 놀려? 방금 나더러 콘스프라고 그랬잖아. 넌 안 그랬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만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나자 체리 할아버지 손에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노란 가발이 들려 있었고 제페토 할아버지 입에는 흰머리가 섞인 체리 할아버지의 가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체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가발 줘. 자네도 내 가발 줘. 그리고 화해하세. 각자 상대방의 가발을 넘겨주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죽는 날까지 좋은 친구가 되자고 맹세했습니다. 평화를 되찾자 체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페토, 나한테 부탁하다던 게 뭔가? 인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를 좀 얻을까 하는데 줄 거지? 체리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탁자 쪽으로 가서 나무 토막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을 잔뜩 겁먹게 만들었던 그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을 막 건네주려는 순간 나무 토막이 부르르 떨더니 체리 할아버지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제페토 할아버지의 깡마른 정강이를 세차게 후려치는 것이 아닙니까? 아야, 안토니오, 꼭 이런 식으로 선물을 줘야 속이 시원한가? 자네 덕분에 절름발이가 될 뻔했잖아. 맹세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내가 그랬단 말이군. 모두 이 나무 토막 때문이야. 그거야 나도 알지. 하지만 자네가 이걸 나한테 던졌잖아. 내가 던진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쟁이. 제페토, 사람 약 올리면 못 써. 계속 그러면 콘스프라고 부를 거야? 멍청이. 콘스프. 세 번째로 콘스프라는 말을 듣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체리 할아버지에게 덤벼들어 또다시 주먹다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은 또다시 무승부로 끝났고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누고는 죽는 날까지 좋은 친구가 되자고 맹세했습니다. 평화를 되찾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똑똑한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는 체리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제페토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꼭두가시를 만들고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꼭두가시는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 입을 만든 다음에 턱을 만들고 그 다음엔 목을, 그 다음엔 어깨, 배, 팔, 손을 차례로 만들었습니다. 손 만드는 걸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페토 할아버지의 가발을 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맙소사, 할아버지의 노란 가발이
꼭두가시 손에 들려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 당장 내 가발 내놔! 피노키오는 가발을 돌려주기는커녕 자기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피노키오는 얼굴이 반쯤 가발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피노키오가 버릇없이 놀려대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속이 상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슬프고 서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다 만들자마자 꼭두가시가 제페토 할아버지의 콧잔등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는 체념한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꼭두가시를 만들기 전에 좀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젠 너무 늦어버렸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걸음마를 시키려고 인형을 안아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잠시 혼자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열린 문틈으로 뛰어나가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도 뒤따라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토끼처럼 껑충껑충 달아나는 개구쟁이 피노키오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발이 포장된 도로 위를 달려가자 마치 20병이 남학신을 싣고 달려가는 것처럼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 녀석 잡아라! 저 녀석 잡아! 제페토 할아버지가 공을 질렀지만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경주마처럼 달리는 나무 인형을 넋놓고 바라보며 깔깔거리며 웃어대기만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 일하기 싫어서 고집을 피우는 노새가 달아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팔다리를 벌린 채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경찰관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뚝 선 경찰관이 우뚝 선 피노키오의 코를 낚아챘습니다. 피노키오의 코는 너무나 커서 마치 손으로 옮겨잡으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손잡이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피노키오를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넘겨주자 할아버지는 버릇을 고쳐주려고 피노키오의 귀를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순간 제페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노키오의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만드느라 귀를 만들어주는 것을 깜빡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목덜미를 움켜잡고는 머리를 마구 흔들며 집에 가서 혼구멍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자 피노키오는 땅바닥에 벌렁 들어눕더니 한 발짝도 못 걷겠다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호기심 많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불쌍한 꼭두가시, 집에 돌아가기 싫은 게 당연하지. 저 영감이 도대체 얼마나 두들겨 팰지 누가 알겠어. 그러자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제페토 영감이 아이들한테는 폭군이라니까. 불쌍한 나무 인형을 저 사람 손에 맡겼다가 박살날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많고 참견도 많았는지 경찰은 피노키오를 놓아주고 대신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울먹울먹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몹쓸 녀석 같은 이라고. 내가 훌륭한 꼭두가시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일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모든 게 내 책임이야. 4. 피노키오와 말하는 귀뚜라미 이야기. 아이들이 자기들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잔소리하는 어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한편 경찰관의 손에서 벗어난 피노키오는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피노키오는 빗장을 걸고는 바닥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방 안에서 들려온 소리 때문에 행복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피노키오는 벽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귀뚜라미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말하는 귀뚜라미. 이 방에서 산지 100년도 넘었지. 그러자 꼭두가시 피노키오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방은 내 거야. 그러니 날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당장 꺼져.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알았어, 떠나지.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해줘야겠어. 말해봐. 그리고 빨리 꺼져.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은 벌을 받게 된다고. 언젠가는 가슴 아프게 후회하게 될 거야. 오, 귀뚜라미씨 계속 떠들어봐. 난 내일 새벽에 여길 떠날 테니까. 이대로 여기 있다간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대가 될 거야. 학교도 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솔직히 난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불쌍한 녀석. 그랬다간 이 다음에 커서 멍청한 사람이 된다는 걸 모르니 사람들의 논리인감이 되고 말걸. 닥쳐, 재수없는 귀뚜라미. 피노키오가 소리쳤습니다. 참을성 많고 생각이 깊은 귀뚜라미는 피노키오의 버릇없는 행동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으면 일이라도 배우지 그러니? 그래야 정직하게 빵 한 조각이라도 벌 수 있지 않겠어? 피노키오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어. 말해줄까? 그게 뭔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기는 거.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 거. 말하는 귀뚜라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병원이나 감옥 신세를 지게 될 거야. 꺼져. 연락 짜증나. 자꾸 화나게 하면 너 끝장이야. 불쌍한 피노키오. 정말 가엾기 짝이 없구나. 가엾다니 어째서? 넌 꼭두가시니까. 게다가 네 머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귀뚜라미의 마지막 말에 피노키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곧바로 탁자에서 나무방치를 집어들더니 말하는 귀뚜라미를 향해 냅다 던졌습니다.
피노키오는 귀뚜라미가 정말로 나무 망치에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망치는 헤드샷, 귀뚜라미는 숨을 몰아쉬며 귀뚤 몇 마디 소리를 내더니 그만 벽에 달라붙어 죽고 말았습니다. 5. 피노키오는 배가 고파서 달걀을 찾아 프라이팬에 붙입니다. 막 먹으려는 순간 달걀 프라이가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밤이 다가왔습니다. 피노키오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은 먹고 싶다는 생각하면 금세 배가 고파지는 법입니다. 불쌍한 피노키오는 얼른 벽난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를 본 것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건 벽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그렇잖아도 기다란 피노키오의 코가 손가락 4개만큼이나 더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6. 피노키오는 화로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발이 모조리 불에 타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몹시 추운 겨울밤에 집을 나와 어느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어느 노인이 화가 나서 창밖으로 물벼락을 내렸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피노키오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파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의자에 주저앉아 진흙이 묻은 축축한 발을 뻘건 숯불이 담긴 화로에 걸쳤습니다. 그러다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나무발은 조금씩 검은 수치로 바뀌더니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코까지 골며 골아 떨어졌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였습니다. 7. 집으로 돌아온 제페토 할아버지는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을 피노키오에게 줍니다. 잠이 덜 깬 피노키오는 자기 발이 모조리 타버렸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의자에서 껑충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쿵 하고 바닥에 길게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질 때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났는지 마치 나무 국자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가 6층에서 떨어질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피노키오가 바닥을 구르며 우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못 열어? 누가 내 발을 다 먹어버렸어요. 누가 내 발을 먹어? 고양이가요. 앞발로 대패밥을 날리며 장난치고 있는 고양이를 보며 피노키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장난을 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다 타버린 피노키오가 정말로 바닥에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피노키오, 어쩌다 이렇게 발이 다 타버린 거니? 몰라요 아빠, 정말 지옥처럼 끔찍한 밤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난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8.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다리를 만들어주고 외투를 팔아서 책을 사줍니다. 피노키오는 아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학교에 갈 거예요. 훌륭하구나. 그렇지만 학교에 가려면 옷이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꽃무늬 종이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로 신발을 만들고 빵으로 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얼른 달려가 대야에 가득 담긴 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뽐내며 말했습니다. 멋진 신사 같아. 제페토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멋있는 옷보다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신사가 될 수 있지.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학교에 가려면 아직도 없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데? 책이요. 돈이 없는 제페토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랑한 피노키오도 슬픈 표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할 땐 누구나 다 가난을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누더기가 된 낡은 외투를 걸치고는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뒤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책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 입고 있던 외투가 없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불쌍한 노인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아빠, 외투는 어디 있어요? 팔아버렸지. 왜 팔았어요? 너무 더워서. 피노키오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9. 피노키오는 꼭두각시 인형극을 보려고 책을 팔아버립니다. 눈이 그치자 피노키오는 새 책을 팔에 끼고 학교로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피노키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과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책 읽는 걸 배울 거야. 내일은 쓰기를 배우고 모레는 세마는 법을 배울 거야. 그런 다음 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처음 번 돈으로 아빠한테 멋진 외투를 사드려야지. 아니, 번쩍거리는 단추에 금이며 은으로 만든 외투를 사드릴 거야. 불쌍한 우리 아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 아빠는 나한테 책을 사주시느라고 지금 서치만 입고 계셔. 이 추운 날씨 말이야. 나를 위해 이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야. 피노키오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피리 부는 소리와 북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니 비스듬히 뻗어있는 길 끄트머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길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갈까?
아니면 피리 소리를 들으러 갈까? 개구장이 나무 인형은 마침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리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야. 학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피노키오는 비스듬히 뻗은 길로 들어서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피리 소리와 폭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10. 꼭두각시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피노키오를 알아보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한창 신날 때 극장 주인 허풍선이가 나타나 피노키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위험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얼굴만 보아도 겁나게 생긴 극장 주인이 나왔습니다. 극장 주인은 검은색 잉크처럼 새카맣고 기다란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얼마나 긴지 바닥까지 끌려서 걸을 때 수염이 자기 발에 밟힐 정도였습니다. 커다란 입은 아궁이 같았고 두 눈은 빨간 호롱불 같았습니다. 손에는 뱀과 여우 꼬리를 꼬아서 만든 채찍을 들고 획획 소리를 내며 휘둘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극장 주인이 나타나자 모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기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나무 인형들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극장 주인은 감기 걸린 저승사자처럼 피노키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우리 극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냐? 인형극이 끝나자 극장 주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저녁 식사로 준비한 양고기가 꼬챙에 깨어 불 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양고기를 마저 익히는데 땔감이 모자라자 극장 주인은 아를레키노와 풀치넬라를 불러왔습니다. 못에 걸어둔 그 꼭두각시를 끌고 와. 고기 굽는데 장작으로 쓰면 딱 좋겠어. 아를레키노와 풀치넬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눈을 부라리자 겁을 먹고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은 불쌍한 피노키오의 양팔을 잡고 돌아왔고 피노키오는 물 밖에 나온 뱀장어처럼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11. 극장 주인 허풍선이는 재채기를 하더니 피노키오를 용서해줍니다. 피노키오는 친구 아를레키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살려주세요 폐하. 폐하라는 말에 극장 주인은 입이 쩍 벌어지더니 금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인고? 불쌍한 아를레키노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자비 따위는 없어.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대신 저놈을 불에 던져야 돼. 내 양고기를 구해야 한단 말이다. 피노키오는 벌떡 일어서더니 빵으로 만든 모자를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호위병들 나를 묶으세요. 그리고 불에 던지세요. 내 진짜 친구인 아를레키노가 나를 위해 죽는 건 옳지 않아요. 영웅 같은 목소리로 크게 외친 이 말에 꼭두각시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호위병들조차 젖먹이 새끼양처럼 울었습니다. 허풍선이는 처음엔 얼음 조각처럼 냉정하게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곧 다정하게 두 팔을 벌리고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어서 이리 와서 내게 입 맞춰다오. 피노키오는 곧바로 달려가 다람쥐처럼 극장 주인의 수염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콧잔등에 조옥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12. 극장 주인 허풍선이가 아빠에게 갖다 주라며 피노키오에게 금화 5입을 줍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꿰매 빠져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갑니다. 피노키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분칠 흘리게 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이건 자그마치 금화 5입이야. 알겠니? 피노키오는 허풍선이한테 받은 금화를 꺼냈습니다. 금화 부딪히는 기분 좋은 소리에 여우는 자기도 모르게 절름발이 흉내를 내던 다리를 쭉 폈고 장님 흉내를 내던 고양이는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다시 눈을 감았기 때문에 피노키오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화로 뭐 할 거야? 가장 먼저 우리 아빠한테 멋진 옷을 사드릴 거야. 금이며 은으로 만든 옷에 번쩍거리는 단추가 달린 걸로. 그리고 새 책도 사야지. 책이라고? 그래, 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날 좀 봐. 공부를 하다가 다리를 하나 잃었어. 고양이도 거들었습니다. 날 좀 봐. 공부를 하다가 두 눈의 시력을 잃었지. 바로 그때 길가 울타리에 둥지를 튼 찌르레기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노키오, 나쁜 친구들의 말을 듣지 마. 그랬다간 언젠가 가슴 아픈 후회를 하게 될 거야. 여우가 피노키오에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금화 5개가 단 하루 사이에 2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고양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피노키오가 놀라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어떻게?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얼간이 나라에 축복받은 밭이 있어. 기적의 땅이라고도 불리지. 그 밭에 구덩이를 파고 금화 1입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흙을 덮고 샘물 2양동이를 주는 거지. 그리고 소금 1움큼을 뿌린 다음 잠을 자. 그러면 밤새 싹이 나서 꽃이 피게 되거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보면 밤새 자란 나무에 금화가 주렁주렁 달려있을 거야. 6월이 되면 잘 익은 밀리삭에 수많은 밀알이 주렁주렁 달리듯이 말이야. 피노키오는 더욱더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금화 5입을 다 묻으면 다음날 아침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지?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 금화 1입이 금화 500개가 달린 금화송이로 바뀐다고 쳐봐. 500 곱하기 5를 하면 다음날 아침엔 금화 2500개가 생기게 되는 거야. 피노키오는 기뻐서 춤을 추며 외쳤습니다.
와 신난다. 그러면 난 2,000개만 갖고 나머지 500개는 너희들한테 선물로 줄게. 13. 빨간 가재 여관. 피노키오는 기적의 땅으로 가기 위해 여우와 고양이와 더불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빨간 가재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나무 등걸 위에 희미하고 어스프리한 빛을 내는 조그만 동물이 보였습니다. 마치 흐릿한 등잔불 같았습니다. 피노키오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말하는 귀뚜라미 홀령이야. 조그만 동물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너한테 충고를 해주고 싶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만 4개를 불쌍한 아빠에게 갖다 드려. 너희 아빠는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울며 지내고 계시니까. 걱정 마. 내일이면 우리 아빠는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만 4개가 2,000개가 될 테니까.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미친 사람 아니면 사기꾼이거든. 제발 내 말 듣고 집으로 돌아가. 싫어. 난 계속 갈 거야. 있지나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는 언젠간 후회하게 돼. 또 그 소리. 잘 가 귀뚜라미 씨. 14. 피노키오는 말하는 귀뚜라미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다시 길을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불쌍해. 보는 사람마다 꾸짖고 겁주고 가르치려고 하잖아. 그냥 두면 모두들 아빠나 선생님이 데려갈걸? 말하는 귀뚜라미까지. 그러잖아. 내가 그 귀찮은 귀뚜라미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다 그것 때문이야. 귀뚜라미 말대로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 강도까지 만나게 될 거라고 하잖아. 난 강도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아. 전에도 그랬지만 밤에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아빠들이 지어낸 말일 뿐이야. 혹시 강도를 만난다고 해도 난 겁나지 않아. 난 강도들한테 이렇게 말하겠어. 강도 날이 뭘 바라시나요? 나한테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조용히 물러가서 볼일이나 보시라고요. 그런 불쌍한 강도들은 바람처럼 사라지겠지? 뻔해. 정말 나쁜 강도가 나타나면 내가 도망가면 돼. 그때 두 강도가 겁을 주며 벙을 쳤습니다. 자자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돈 내놔. 하지만 피노키오는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머리를 흔들고 손짓을 했습니다. 키가 큰 강도가 말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넌 죽어. 키가 작은 강도가 말했습니다. 난 죽어. 널 죽인 다음에 너희 아빠도 죽일 거야. 안돼 안돼 우리 아빠는 안돼. 피노키오가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입안에 금화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하 요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돈을 혀 밑에 감췄구나. 어서 뱉어. 그러더니 두 강도 가운데 하나가 피노키오의 코를 잡고 다른 한 명은 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으로 입을 열려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입은 못질을 한 듯 땡질을 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도망가는 피노키오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15. 피노키오는 뒤쫓아온 강도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강도들은 커다란 떡갈나무 가지에 피노키오를 매달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지칠 대로 지쳐서 땅바닥에 벌렁 누워 항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 초록색 나무들 사이로 눈처럼 하얀 집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저 집까지 뛰어갈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거의 2시간이나 정신없이 뛰어서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조그만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끼며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자 피노키오는 미친 듯이 발로 문을 차고 머리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쁘게 생긴 소녀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머리는 짙은 파란색이고 얼굴이 양초처럼 하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포갠 채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 집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죽었어요. 피노키오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나도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 수 있죠? 나를 담을 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소녀는 사라졌고 창문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피노키오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나무다리를 이어놓은 부분이 덜거덕거리고 혀 밑에 둔 금화가 짤랑거렸습니다. 결국 피노키오는 떡갈나무에 목이 매달렸습니다. 16. 파란 머리 예쁜 소녀는 피노키오를 데려오고 의사 3명을 부릅니다. 커다란 떡갈나무에 매달린 불쌍한 피노키오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파란 머리 예쁜 소녀가 다시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목이 매달린 채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추는 피노키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가 손뼉을 3번 짝짝짝 쳤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힘찬 날개짓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커다란 매 한 마리가 장턱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이 요정님 무슨 일이신가요? 매가 존경의 표시로 부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파란 머리 소녀는 1000년 전부터 이 숲에 사는 마음씨 착한 요정이었습니다.
저기 커다란 떡갈나무에 매달려 있는 꼭두가시 보이지? 네, 보입니다. 그럼 저 나무로 날아가서 내 튼튼한 부리로 줄을 끊어버리렴. 어서. 까마귀, 올빼미, 말하는 귀뚜라미가 꼭두가시를 진찰했고 까마귀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올빼미는 저의 절친인 친구이자 동료인 까마귀 선생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꼭두가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살아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로 죽었다는 증거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정이 말하는 귀뚜라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신중한 의사라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를 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한마디 하자면 이 꼭두가시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닙니다. 아니, 알게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나무토막처럼 꼼짝도 않던 피노키오가 갑자기 발작하듯 몸을 떨었고 그 바람에 침대까지 흔들렸습니다. 말하는 귀뚜라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꼭두가시는 아주 못된 말썽꾸러기예요. 피노키오는 두 눈을 떴다가 재빨리 다시 감았습니다. 장난꾸러기다. 의욕도 없고 빈둥거리기만 좋아하죠. 피노키오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얘는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불쌍한 늙은 아빠를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고 말걸요. 바로 그때 훌쩍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마귀가 재빨리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오는 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빼미도 덧붙였습니다. 저희 절친의 친구이자 동료인 까마귀 선생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죽은 사람이 오는 건 죽기 싫다는 뜻입니다. 17.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집니다. 요정은 마음씨 좋은 엄마처럼 꾹 참으며 사탕 하나를 다시 피노키오 입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컵을 내밀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못 마시겠어요. 왜? 발 위에 놓여있는 베개 때문에 짜증이 나요. 요정은 곧바로 베개를 치웠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못 마시겠어요. 이번엔 또 뭐가 못마땅한데? 방문요. 반쯤 열려있어서 신경 쓰여요. 요정은 얼른 가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피노키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약은 너무 써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얘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니요, 상관없어요. 넌 지금 아주 많이 아파. 괜찮아요. 열이 높아서 몇 시간 안에 저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상관없다니까요. 죽는 게 무섭지 않니?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그 약을 먹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검은색 잉크처럼 새까만 토끼 4마리가 어깨에 조그만 관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피노키오가 겁먹은 표정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뭐야? 가장 큰 토끼가 말했습니다. 널 데리러 왔지. 날 데리러 왔다고?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물론 아직은 죽지 않았지. 하지만 약을 먹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목숨은 앞으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어. 피노키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그 컵을 주세요. 너희들은 제발 돌아가. 난 죽고 싶지 않단 말이야.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 피노키오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단숨에 약을 마셨습니다. 토끼들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괜히 헛수고만 했잖아. 토끼들은 다시 조그만 관을 어깨에 둘러매고 들릴락말락 툴툴대며 방을 나갔습니다. 자, 이젠 이리 와서 어떻게 강도들한테 잡히게 되었는지 말해보렴. 그건 말이에요. 인형극장 주인 허풍선이 그만 몇 개를 주면서 아빠께 갖다 드리라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마음씨 착한 동물들을 만났어요. 그 여우랑 고양이가 너 그 돈을 1000배, 2000배 불리면 좋겠지? 우리를 따라와. 기저귀 땅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가자고 그랬죠. 여우와 고양이가 말했어요. 빨간 가지 여관에서 쉬다 가자. 밤 12시쯤 다시 떠나자. 그런데 내가 일어났을 땐 둘은 없었어요. 벌써 떠난 거예요. 난 혼자서 밤길을 떠났어요. 그때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가 검정자루를 뒤집어 쓰고는 돈 내놔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난 없어요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강도 하나가 내 입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그 손을 꽉 물었어요. 잘린 손을 뱉어보니 그건 손이 아니라 고양이 앞발이었어요. 그 다음엔 강도들이 나를 잡으려고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겁나 뛰었어요. 그러다 잡히고 말았는데 나를 나무에 매단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다. 너는 죽어서 입을 딱 벌리고 있겠지? 그러면 우린 네가 혀 밑에 감춰둔 그 말을 가지고 갈 거야 하고요. 그럼 그 말은 지금 어디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자마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쑥 자라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긴 코가 금세 손가락 2개만큼 더 길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니? 여기서 가까운 숲속에서요.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또다시 길어졌습니다.
가까운 숲에서 잃어버렸으면 찾아보면 금세 나올 거야. 숲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언제나 다시 찾으니까. 피노키오는 또다시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아, 이제 생각났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약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그만 삼켜버렸어요.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는 어느 쪽으로도 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요정이 피노키오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에 띄게 쑥쑥 길어지는 코 때문에 피노키오가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왜 웃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 거짓말은 금세 할 수 있어.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다리가 짧아지는 거짓말이랑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 네 거짓말은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이야. 피노키오는 부끄러워서 뒷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방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코가 너무 길어서 방문을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18.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자신과 함께 있자는 요정의 부탁을 뿌리치고 아빠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때 여우와 고양이를 다시 만난 피노키오는 그들의 게임에 빠집니다. 그만 4개가 내리면 1000개, 2000개로 불어난다는 여우와 고양이의 말이 피노키오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피노키오 물었습니다. 기저귀 땅은 어디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도시를 가로지르고 성벽 밖으로 나와 다른 밭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어떤 외딴 밭에서 그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다 왔어. 이제 땅에 엎드려 손으로 조그만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금화를 심어. 피노키오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저기 가까이 있는 도랑에 가서 물 한 양동이만 퍼와. 금화를 심은 곳에 물을 주어야 하니까. 피노키오는 도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양동이가 없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물을 담아다가 구덩이를 덮은 흙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다 됐어. 모두 가도 돼. 20분 뒤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쯤이면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 가지마다 금화가 주렁주렁 달려있을 거야. 19. 피노키오는 금화를 도둑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도시로 되돌아와 1초, 2초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다고 생각되자 기저귀 땅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슴에선 뚝딱뚝딱 괴종시계처럼 커다란 소리가 났고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00개 아니고 그만 2000개가 달려있으면 어쩌지? 아니 2000개가 아니라 5000개면 어쩌지? 5000개가 아니고 10,000개면? 세상에, 그러면 난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 거지? 큰 집을 사고 나무로 만든 말도 1000마리는 살 거고 마구간도 1000개는 가질 거야. 천장에는 초콜릿, 과자, 사탕, 케이크를 가득 채워놓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동안 어느새 기저귀 땅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 감옥에서 풀려난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다 덫에 걸리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가는 길로 들어섭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빠와 요정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흙탕물이 모자이크까지 튈 정도로 사냥개처럼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난 별별 꼴을 다 겪었어. 난 그래도 싸. 내 멋대로 행동하는 고약한 꼭두가시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안 그럴 거야.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거야. 그런데 아빠는 날 기다리셨을까? 요정님 집에 가면 아빠를 볼 수 있을까?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입 맞춰드리고 싶어. 요정님은 내 행동을 용서해 주실까? 나처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아이가 또 있을까? 피노키오는 이렇게 중얼거리다 화들짝 놀라며 몇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길 한복판에 커다란 뱀이 누워있었습니다. 초록색 비늘에 눈은 새빨갛고 뾰족한 꼬리에선 굴뚝처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놀라서 거의 500m나 뒤로 물러나 자갈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뱀이 제 갈 길로 가버려서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뱀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새빨갛게 빛나는 눈과 꼬리에서 솟아나는 용기 기둥이 보였습니다. 피노키오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고 뱀에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뱀 아저씨. 한쪽으로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면 돼요. 하지만 뱀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다시 한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뱀 아저씨,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벌써 오랫동안 아빠를 보지 못했거든요. 아저씨도 제가 집에 가기를 바라시죠? 피노키오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때까지 쌩쌩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던 뱀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눈이 감기고 꼬리에서도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1. 농부는 사로잡힌 피노키오에게 개처럼 닭장 지키는 일을 시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덫이 정강이를 조여와 너무나 아팠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에 들판에서 혼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피노키오는 너무 무서워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로 반딧불이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딧불이야,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없겠니? 반딧불이는 측은한 눈빛으로 피노키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애야, 어쩌다 그렇게 날카로운 덫에 걸려들었니? 포도 2송이를 따려고 포도밭에 들어갔다 그랬어. 그 포도가 네 거니? 아니, 난 그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네 것이 아닌 걸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 피노키오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맞아.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둘은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살금살금 다가온 사람은 포도밭 주인이었습니다. 밤마다 닭을 잡아먹는 족제비가 덫에 걸리지 않았는지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족제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덫에 걸려있는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부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도둑이잖아. 네가 우리 땅을 훔쳐간 녀석이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피노키오는 울부짖었습니다. 전 그냥 포도 2송이만 따려고 밭에 들어온 거예요. 포도를 훔치는 사람은 닭도 훔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가르쳐주마. 농부는 덫을 풀어준 다음 피노키오의 목덜미를 움켜잡고는 새끼양을 끌고 가듯이 대롱대롱 매달고 집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피노키오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발로 목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을 지키던 개가 죽었는데 네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게 좋겠어. 개 대신 집을 지켜야 한다. 알겠니? 농부는 말을 마치자 노쇠로 얽인 개 목걸이를 피노키오의 목에 씌우고는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단단히 조였습니다. 개 목걸이에는 긴 쇠줄이 달려 있었는데 쇠줄은 벽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피노키오는 마당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무서워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이따가시 짜증스레 개 목걸이 안에 손을 집어넣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안 됐지만 잘 된 거야. 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했어. 피노키오는 이전의 행동을 후회하고 계집으로 들어간 후에 잠이 듭니다. 22. 도둑을 잡은 피노키오는 맡은 일을 잘 해낸 대가로 풀려납니다. 피노키오가 계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족제비 4마리가 가까이 와서 피노키오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집을 지키고 있어. 멜란포는 어디 갔어? 이 개집에 살던 늙은 개 말이야. 오늘 아침에 죽었어. 죽었다고? 불쌍한 것. 마음씨가 정말 착했는데. 하지만 너도 생김새를 보니 착한 개 같은걸? 미안하지만 난 개가 아니야. 그런데 왜 집 지키는 개 노릇을 하고 있는 거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벌을 받는 거지. 그럼 너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하지. 죽은 멜란포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제안이야. 너도 만족할 거야. 그게 뭔데?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닭장에 와서 닭을 8마리씩 가져갈 거야. 8마리 중에서 7마리는 우리가 먹고 1마리는 너한테 줄게. 물론 조건이 있지.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넌 자는 척 하는 거야. 절대로 짖으면 안 돼. 농부가 깨면 안 되니까. 멜란포가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멜란포는 우리랑 마음이 잘 맞았어. 그러니까 넌 신나게 잠만 자면 돼. 우리가 떠나기 전에 털을 뽑은 닭을 1마리 던져줄 테니까 네가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피노키오는 족제비들의 말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닭장 안에 가둠으로써 농부가 족제비들을 잡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노키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3. 피노키오는 파란머리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농부가 개목걸이를 풀어주자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요정은 없고 대신 파란머리 소녀 여기에 잠들다 라는 대리석 글자가 눈에 띕니다. 피노키오는 울면서 당황같이 말합니다. 이제 아빠도 요정님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겠어요? 밤이 되면 어디서 잠을 잘까요? 누가 나한테 새 옷을 해주겠어요? 나도 죽고 싶어요. 흑흑흑. 바로 그때 피노키오의 머리 위로 커다란 비둘기 1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멈춘 채 피노키오에게 외쳤습니다. 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보면 몰라 울고 있잖아. 피노키오는 소리나는 쪽으로 머리 들고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야, 혹시 네 친구들 중에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가진 꼭두가시가 있니? 피노키오 벌떡 일어섰습니다. 피노키오? 피노키오라고 그랬니? 나야, 내가 피노키오야. 피노키오의 말에 비둘기는 재빨리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칠면조보다 더 큰 비둘기였습니다. 그럼 제페토 할아버지도 알겠네? 알고 말고 우리 아빠야. 날 아빠한테 데려가 줄 수 있니? 아빠가 아직 살아계신 거야? 빨랑 말해. 아직 살아계신 거지? 사흘 전 바닷가에서 만났지. 바다를 건너려고 조그만 배를 만들고 있었어. 그 불쌍한 할아버지는 벌써 넉 달째 너를 찾아 떠돌고 있어.
아무 데서도 널 찾지 못하자 이젠 바다 건너 낯선 곳으로 너를 찾으러 가기로 마음먹은 거야. 피노키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바다까지는 얼마나 되니? 1000km도 더 돼. 1000km? 아, 비둘기야, 나한테도 너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고 싶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피노키오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서둘러 비둘기 등에 올라탔습니다. 비둘기가 피노키오를 바다에 내려놓자 피노키오는 어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할아버지는 조각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노키오가 이 광경을 보고 아빠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24. 피노키오는 부지런한 벌들의 나라에 도착해서 파란머리 요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거센 파도에 밀려 바닷가 모루에 내던져집니다. 그곳에서 돌고래를 통해 아빠가 상어밥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피노키오가 오솔길을 접어들어 부지런한 벌들의 나라에 도착합니다. 피노키오는 너무 배가 고파 석탄수레를 끈 남자에게 구걸을 합니다. 손수레를 끌면 동전 4푼을 준다는 그 남자의 말을 거부하고 다시 벽돌공에게 구걸을 합니다. 벽돌공을 함께 석회를 나르면 동전을 주겠다고 합니다. 주고 말고 이리 와서 석회를 나르면 한 입이 아니라 5입도 줄 수 있어. 석회는 무겁잖아요. 나는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하기 싫으면 계속해서 하품이나 실컷 해라. 채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지나갔습니다. 피노키오는 그때마다 구걸을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니? 길거리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일거리를 찾아봐라. 그래서 네 힘으로 빵을 얻는 법을 배우도록 해. 그 다음에는 착하게 보이는 아가씨가 물통 2개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목이 마르던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이쁜 누나, 그 물통에서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시겠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물통 2개를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음껏 마시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켠 뒤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이제 배고픔도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노키오의 말을 듣고 착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물통 하나를 집에까지 들여다주면 커다란 빵 한 조각을 줄게. 피노키오가 물통을 바라보며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하지 않자 착한 아가씨가 덧붙였습니다. 빵도 주고 기름이랑 식초를 친 브로콜리 한 접시도 줄게. 피노키오는 다시 물통을 힐끔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콜리를 먹고 나면 맛있는 시럽도 한 컵 줄게. 맛있는 시럽이라는 말에 피노키오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물통은 집에까지 들여다 드릴게요. 물통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손으로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워 어쩔 수 없이 머리에 이고 가야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착한 아가씨 집에서 배부르게 먹은 후에 그 아가씨가 요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 피노키오는 꼭두가시로 사는 것이 지겹다며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아가씨는 처음에 자기는 작은 요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고 털어놓았습니다. 말썽꾸러기 꼭두가시야, 어떻게 내가 요정인 줄 알았니? 요정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기억나니? 너랑 헤어졌을 때 난 소녀였는데 이젠 어른이 되었어. 누나가 아니라 네 엄마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자랐지. 그럼 누나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를게요. 다른 아이들처럼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건 비밀이란다. 가르쳐주세요. 나도 얼른 자라고 싶어요. 난 언제나 이렇게 키가 작아요. 하지만 넌 자랄 수가 없어. 왜요? 나무 인형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단다. 나무 인형으로 태어나서 나무 인형으로 살다가 나무 인형으로 죽는 거야. 피노키오는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아, 난 이제 꼭두가시로 사는 게 정말 지겨워요. 나도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일을 하면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 늘 착한 아이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그럼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아니지. 착한 아이는 말을 잘 듣는데 너는? 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착한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난 1년 내내 게으름만 피우며 빈둥거렸어요. 착한 아이는 언제나 바른 말만 하는데 난 언제나 거짓말만 해요. 난 착한 생각만 해도 몸이 근질거려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생활을 바꿀 거예요. 피노키오는 착한 아이가 되어 공부도 하고 일도 해서 진짜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26. 피노키오는 무서운 상어를 보려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갑니다. 다음날 피노키오는 학교에 갔습니다. 꼭두각시가 학교에 노는 걸 본 개구쟁이 친구들이 어떻게 맞아 주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피노키오의 모자를 벗기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잉크로 피노키오의 코 밑에 수염을 그리기도 하고 피노키오의 손과 발에 끈을 묶어서 춤을 추게 하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노키오는 참을성 있게 뒤로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너희도 조심해. 난 놀림감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난 다른 사람을 존중해. 마찬가지로 나도 존중받고 싶어. 훌륭한데 꼬마 악당, 넌 꼭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개구쟁이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건방진 아이 하나가 피노키오의 코를 잡아당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손이 닿기도 전에 피노키오가 책상 밑으로 다리를 뻗어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웬 다리가 이렇게 딱딱해? 아이는 피노키오가 걷어차서 먹는 정강이를 문지르며 소리쳤습니다.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고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고 착실한 피노키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선생님과 요정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개구쟁이들과 함께 상어를 보기 위해 바닷가로 갑니다. 물론 학교를 가지 않고 말입니다. 27. 피노키오와 친구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피노키오는 경찰에게 붙잡혀 갑니다. 개구쟁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온 피노키오는 상어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난 목소리를 말합니다. 상어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너희들이 얻는 게 뭐야?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얻는 거? 그게 당연히 있지. 그게 뭔데? 네가 학교에 안 가고 우리랑 여기 오게 만드는 거? 날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공부하는 게 너희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상관이 있고 말고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선생님이 우리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눈에 띄지도 않는단 말이야. 우린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 그럼 너희 마음에 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도 우리처럼 우리들의 원수인 학교랑 수업이랑 선생님을 미워하면 되지?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럼 우린 더 이상 네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기회가 오면 본때를 보여줄 거야. 피노키오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희들 지금 날 웃기고 있어. 피노키오는 7명의 아이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피노키오는 혼자였지만 영웅처럼 잘 싸웠습니다. 그 사이에 바닷가에 개가 나타나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피노키오는 개의 말을 무시한 채 싸움을 계속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피노키오의 수학책을 꺼내 피노키오에게 던진다는 것이 그만 에우제니오의 머리를 강타고 말았습니다. 에우제니오는 쓰러져 죽은 아이처럼 되자 아이들은 도망가고 피노키오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나 피노키오가 에우제니오를 다치겠다고 몰아붙이면서 끌고 갑니다. 경찰들과 함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날린 모자를 줍는 척하면서 피노키오는 날쌔게 도망갑니다. 경찰견과 피노키오의 달리기 경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8. 피노키오는 물고기처럼 프라이팬에 튀겨질 위험에 빠집니다. 피노키오는 경찰견 알리도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경찰견 역시 바다로 빠집니다. 바다에 빠져 거의 죽게 된 경찰견을 다시 구해준 피노키오는 자기 집에 안부를 전해주라는 부탁을 하고는 바닷가를 향해 계속 헤엄을 칩니다. 바닷가의 바위 사이에 있는 동굴에서 피신을 하려고 했던 피노키오는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물 안에는 숭어, 대구, 민어, 넙치, 정어리, 멸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부는 잡은 고기들을 차례로 빈 양동이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에 남은 건 피노키오였습니다. 피노키오를 끄집어낸 어부는 겁에 질려 초록색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물고기지? 이렇게 생긴 물고기는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고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알았다! 이건 바닷개 종류가 틀림없어! 자기를 개라고 하는 어부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피노키오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는 무슨 개? 난 개가 아니에요. 날 물고기 취급하시면 안 되죠? 난 꼭두가시라고요. 꼭두가시? 솔직히 말해 꼭두가시 물고기는 처음이라서 오히려 잘 됐어. 기꺼이 날 먹어주지. 날 먹는다고요? 난 물고기가 아니라는 말 못 들었어요? 내 말 안 들려요? 난 당신처럼 생각할 줄 아는 꼭두가시라고요. 그거 참 맞는 말이네? 어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재주를 가진 물고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말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당연히 특별 대우를 해야겠지. 특별 대우요? 우정과 존경의 표시로 널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지 선택하게 해주지. 프라이팬에 튀겨 먹어줄까? 아니면 냄비에 넣고 토마토 소스 요리를 해서 먹어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날 놓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나랑 농담하냐? 이렇게 귀한 물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러니 나한테 맡겨. 다른 물고기들하고 프라이팬에 널 튀겨 먹을 테니까.
그럼 너도 만족스러울 거야. 다른 물고기랑 함께 튀겨지니까 아무래도 위로가 되겠지? 어부는 잡은 고기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하나하나 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피노키오 차례가 되어 프라이팬에 막 던져질 순간이었습니다. 29.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노키오가 프라이팬에 막 던져지려고 할 때 피노키오가 구해준 알리도로 경찰견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걔가 어부에게 튀김 한 입만 달라고 하자 어부는 거절합니다. 그때 알리도로 날 구해줘! 라는 피노키오 외침을 듣고 알리도로는 반죽이 된 채 어부 손에 있는 피노키오를 입으로 물고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걔는 집으로 가고 피노키오는 가까운 오두막으로 가서 햇볕을 쬐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머리에 상처를 입은 에우제니오라는 아이 아세요? 그래, 어부들이 그 아이를 이 오두막으로 데리고 왔지.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피노키오가 슬픈 목소리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죽었겠죠? 아니,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걸?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피노키오는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외쳤습니다. 상처가 심하지 않았나요? 아주 심하게 다쳐서 죽을 수도 있었지. 두꺼운 종이로 표지를 만든 책으로 머리를 맞았거든. 누가 던졌는데요? 같은 학교 친구래. 피노키오라던가. 피노키오는 시침을 떼고 물었습니다. 피노키오가 누군데요? 아주 못된 아이라고 하더라. 떠돌이에 말썽꾸러기에. 헛소문이에요. 다 지어낸 말이라고요. 그 아이를 아니? 만난 적이 있어요. 넌 그 애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착한 아이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도 잘 듣고 아빠랑 가족을 사랑해요. 피노키오는 시침을 떼고 거짓말하다가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어느새 코가 한 뼘은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겁이 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전 피노키오를 잘 아는데 그 애는 아주 못된 아이예요. 어른들 말씀도 안 듣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부려요. 말을 마치자마자 코가 줄어들더니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넌 왜 이렇게 하얗게 되었니? 말씀드릴게요. 방금 칠해놓은 벽에 몸을 비볐거든요. 피노키오는 튀기려고 생선처럼 밀가루를 입힌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옷이랑 양말이며 모자는 어떻게 된 거니? 도둑을 만나 몽땅 빼앗겼어요. 저한테 옷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전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애야, 옷이라고 했니? 옷이라면 곡식을 담을 때 쓰는 자루밖에 없어. 그거라도 괜찮다면 저기 있으니 가져가거라. 피노키오는 두말 없이 빈 곡식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옷을 만들어 입고 피노키오는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는 동안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 발자국 앞으로 갔다가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갑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커다란 달팽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달팽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느린 달팽이가 5층에서 문까지 내려오는데 9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달팽이를 통해 요정은 피노키오에게 음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모두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너무 고통스러운 피노키오가 눈을 떠보자 요정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의 말대로 학교 생활에 성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내일이면 피노키오가 진짜 아이가 된다는 말에 피노키오는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하고 파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어집니다. 30. 피노키오는 진짜 어린이가 되는 대신 친구 호롱불 심지와 함께 장난감 나라로 갑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친구들을 초대하러 나가서 1시간 안에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친구 가운데 호롱불 심지라고 불리는 로메오를 만나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로메오는 피노키오에게 장난감 나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장난감 나라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난 안 가. 피노키오, 넌 실수하는 거야. 내 말 믿어. 안 가면 후회하게 될걸?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겠니? 거긴 학교가 없어. 선생님도 없고 책도 없지. 그 나라에선 공부 같은 건 안 해. 목요일엔 학교가 쉬는데 일주일에 목요일이 6번 있고 한 번은 일요일이야. 여름방학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라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야 하는 건데. 그럼 장난감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뭘 하며 지내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신나게 노는 거야. 저녁이 되면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전날처럼 하루를 보내는 거지. 멋진 나라 아니니? 피노키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생활이잖아. 아니, 절대로 안 가. 난 요정님께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벌써 해가 지는 걸 보니 어서 가야겠다. 안녕, 잘 가.
그러나 피노키오는 결국 장난감 나라에는 학교가 없고 잔소리하는 선생님도 없다는 말에 요정과의 약속을 잊고야 맙니다. 31. 피노키오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당나귀가 됩니다. 장난감 나라로 인도하는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12쌍인 당나귀가 마차를 끌고 있었는데 그 당나귀들은 사람들처럼 흰 소가죽으로 만든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부를 보자마자 홀딱 반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책에 표시된 장난감 나라라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마차에 서로 먼저 타려고 다투었습니다. 마차에는 8살에서 12살쯤 되는 아이들이 하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소금에 절인 멸치처럼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습니다. 마차 안은 아이들로 꽉 차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지만 아무도 찍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책도 학교도 선생님도 없는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불편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도 있고 졸린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마차에 앉을 자리가 없자 마차를 끄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갈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장난감에 정신을 파는 아이들은 끝이 좋지 않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내려서 당나귀를 보니 당나귀가 울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장난감 나라에서 호롱불 심지와 함께 정신없이 5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쁜 아이가 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당나귀들이 이렇게 많다니. 32. 피노키오는 귀가 당나귀 귀처럼 자라나고 당나귀 울음소리까지 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피노키오는 머리를 긁적거리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피노키오의 귀가 한 뼘이나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아주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귀가 빗자루처럼 길게 자라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피노키오는 얼른 거울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야에 물을 채운 다음 물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당나귀 귀가 붙어있는 게 아닙니까? 피노키오는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마구 찧어댔습니다. 위층에 사는 조그만 기니피그가 피노키오에게 당나귀 열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피노키오는 2-3시간 후에 당나귀가 된다는 말에 그 모든 것이 호롱불 심지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호롱불 심지네 집에 가서 피노키오는 그도 똑같이 당나귀로 변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상해하기는커녕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진짜 당나귀가 되어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들을 장난감 나라로 데려온 마부가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33. 피노키오는 시장으로 끌려가 서커스 단장에게 팔립니다. 마부는 발로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와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와 호롱불 심지를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나귀에게 굴레를 씌우고 시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두 당나귀를 팔아 돈을 벌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당나귀를 사려는 사람은 금세 나타났습니다. 호롱불 심지는 바로 전날 아침 당나귀가 죽었다는 어떤 농부에게 팔렸습니다. 피노키오는 서커스 단장에게 팔렸습니다.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를 훈련시켜서 서커스단의 다른 동물들처럼 춤추고 제주도 부릴 수 있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딸막한 마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양처럼 온순하게 생긴 이 남자는 가끔씩 마차를 타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온갖 듣기 좋은 말로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과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끌어모아 마차 가득 태우고 장난감 나라로 데려가서 실컷 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온갖 재미있는 일에 빠져 공부 따위는 새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모두 당나귀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이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나귀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버립니다. 땅딸막한 남자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서커스 단장에게 팔려가 마른 풀과 즙을 먹어야 했고 단장의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피노키오가 무대의 바닥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관객석에서 금목걸이를 두른 부인이 보였습니다. 목에 걸려있는 메달이 달려있었는데 그 메달에 꼭두각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분이 요정임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당나귀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피노키오가 단장의 채찍을 맞고 있는 동안 요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피노키오는 당나귀 가죽이 필요한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 사람은 가죽으로 북을 만들기 위해 피노키오를 돌에 매달아 물속에 가라앉혔습니다. 34. 바다에 던져진 피노키오는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힌 뒤 원래대로 꼭두각시가 됩니다. 당나귀를 산 사람이 던진 것을 끌어올리자 당나귀 대신 꼭두각시가 떠올랐습니다. 바다에 던진 당나귀는 어디로 갔지? 피노키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당나귀예요. 너라고? 날 놀리는 거지? 천만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까지 당나귀였던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무 인형이 된 거지? 바닷물 때문이겠죠? 바다는 가끔 이런 장난을 치니까요. 꼭두각시야, 속임수로 날 놀릴 생각은 마. 좋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싶으세요? 이 다리를 좀 풀어주세요.
그럼 이야기해 드릴게요. 멍청한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피노키오를 묶었던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진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전 원래 이런 나무 인형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어린이들처럼 진짜 어린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쁜 친구 말을 듣고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귀가 이만큼 큰 당나귀가 되어 있었어요. 꼬리까지 달려 있었지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주인님. 성 안토니오의 축복으로 주인님은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길 바랄게요. 저는 시장으로 끌려가서 서커스 단장에게 팔렸어요. 그러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절름발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주인님이 저를 산 거예요. 유감스럽게 난 널 사려고 20푼을 썼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인님. 당나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내 이야기는 이게 전부냐? 아니요. 피노키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저를 사신 다음에 주인님은 저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에 제 목에 돌멩이를 매달아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인정 많은 주인님의 마음씨가 너무 훌륭해요. 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요정님이 아시면 더 고마워할 거예요. 요정이 누구냐? 우리 엄마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한테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세상의 모든 착한 엄마들이랑 똑같은 엄마예요. 피노키오가 지금까지 이를 설명하자 당나귀를 샀던 사람은 피노키오를 시장에 내다가 장작으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피노키오는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바다를 헤엄쳐 가는 도중에 바위 위에 파란색 염소가 있는 것을 발견한 피노키오는 파란 요정이 떠올라 하얀 바위 위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때 바닥에 보니 상어가 피노키오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파란 염소는 앞발을 내밀어 피노키오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상어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상어의 뱃속에서 참다랑어와 얘기하는 도중에 피노키오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35. 피노키오가 상어의 몸속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피노키오는 상어의 몸속에서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먹을 것이 차려진 조그만 식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초록색 유리병에 꽂아놓은 양초가 타고 있었고 눈과 생크림처럼 온통 하얀 노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그만 생선을 먹고 있었는데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날뛰는 바람에 먹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쌍한 피노키오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수만 가지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 노인의 목에 매달리며 기쁨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빠, 드디어 아빠를 만났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요. 내 눈이 잘못됐나? 노인이 눈을 비비 말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정말 내 아들 피노키오란 말이냐? 네, 저라고요. 아빠 절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 아빠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한텐 너무나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외투를 판 돈으로 저한테 책을 사주시던 날 생각나세요? 그날 저는 인형극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인형 극장 주인이 저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구우려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빠한테 갖다 드리라며 저한테 그와 다섯님을 주셨어요. 하지만 전 여우랑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밤중에 혼자 길을 나섰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저는 도망을 쳤지만 결국 강도들이 저를 붙잡아서 떡갈나무 가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예쁜 요정이 저를 구하려고 마차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해서 코가 쑥쑥 길어졌어요. 코가 너무 길어져서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엔 여우랑 고양이랑 그만 냇잎을 묻으러 갔어요. 그만 하나는 여관에서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앵무새가 웃어댔어요. 저는 그만 2,000개는커녕 한 입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은 제가 돈을 잃어버렸다며 오히려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도들만 좋아하게 만들었죠. 감옥에서 나온 뒤에 포도밭에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만 덫에 걸리고 말았지 뭐예요. 농부가 저한테 개목걸이를 씌웠어요. 개처럼 닭장을 지키라고요. 농부는 제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알고는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꼴에서 연기가 나는 뱀이 너무 많이 웃어서 그만 핏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전 요정님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요정님은 죽고 없었어요.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저를 보고는 비둘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가 너를 찾으러 가려고 조그만 배를 만든 걸 보았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나한테도 날개가 있었으면. 그러자 비둘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등에 올라타.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날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바닷가에 모여있던 어부들이 말했어요. 저기 조그만 배에 불쌍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 전 멀리서도 아빠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빨리 나오라고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나도 그때 널 알아보았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바다가 성이 날 때는 안 되다가 거센 파도가 내 배를 뒤집어 버렸거든. 그러자 옆에 있던 무시무시한 상어가 물에 빠진 나를 보자마자 덤벼들었어. 그러고는 나를 통째로 삼켜버렸단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상어 몸 안에서 2년 동안 생활하게 된 배경을 피노키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제페토는 상어가 상사 하나를 삼켰기 때문에 음식과 양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와 함께 상어로부터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상어는 나이가 많은 데다 천식을 앓고 있어서 입을 벌린 채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6. 마침내 피노키오는 진짜 어린이가 됩니다. 피노키오는 아빠를 등에 업고 바닷가를 향해 헤엄치다가 상어 몸속에 함께 갇혀 있었던 참 다랑어를 만났습니다. 참 다랑어 등에 올라탄 피노키오와 제페토는 무사히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빠와 함께 집을 찾다가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고양이와 여우를 만났지만 도와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귀하집에 이르자 두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귀뚜라미가 열쇠를 주자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노키오는 귀뚜라미로부터 파란 염소가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잔조라는 농부의 집에서 아빠에게 따뜻한 우유를 드리기 위해 매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파래를 돌렸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죽어가는 당나귀가 있었는데 그는 호롱불 심지였습니다. 피노키오는 5달이 넘도록 파래를 돌렸고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했던 피노키오가 시장에 가는 도중에 요정의 집에 있었던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요정이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노키오는 자신이 번 돈 40푼을 내주며 요정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그날 피노키오는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8개 만들던 갈대 바구니를 16개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입을 맞추고는 말했습니다. 잘했어 피노키오. 네가 착한 마음씨를 가져서 난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다 용서했어.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보는 어린이는 칭찬받고 사랑받아 마땅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착한 행동을 한 모범생이 아니라도 말이야. 앞으로도 잘 생각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렴.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때 피노키오는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젠 더 이상 나무 인형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진짜 어린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프로 만든 오두막집은 멋진 가구가 있고 소박하게 꾸며진 예쁜 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에는 멋진 새 옷 한 벌과 새 모자, 가죽, 장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피노키오에게 그림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피노키오는 주머니 속에 상아빛이 나는 조그만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파란 머리 요정이 사랑하는 피노키오에게 동전 40개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씨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피노키오가 지갑을 열자 세금화 4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잘생긴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옆방으로 가보니 제페토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동심, 개구리,